선생님 오늘 머리가 미스 코리아 머리십니다. 네, 잘 말고 왔습니다. 프레드 마크세요. 네. 누가 저한테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요. 자식을 키우는 거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모 자리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녀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맞아요. 누군가로부터 태어났고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키워지고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부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와 나의 부모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떨 때는 더운 여름에도 빨간 머플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니 왜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머플러를 하냐고 궁금해했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는 암 선고를 받고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시고 난 다음에 털실을 샀습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 머플러를 짜서 아들에게 주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아들은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머플러를 두른다고 합니다. 이 머플러를 두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런 대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립고 또 마음이 힘들 때 또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외국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꽤 오래된 기사인데요. 어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뭔가 출혈이 아주 심해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태가 나빠져서 아이를 출산은 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많은 의료진들이 그 엄마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생명유지장치에 몸을 맡긴 채로 의식을 찾고 있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의료진은 아이를 생각하니까 아이가 너무 가여웠대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한번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그 아이가 너무 안 돼서 여러 가지 궁리 끝에 이 아이를 엄마에게 좀 안겨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중환자실에서 생명유지장치에 몸을 맡긴 채로 어떠한 외부 자극에도 별 반응이 없이 그저 그냥 숨만 쉰 채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이 갓난아기,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이를 엄마 품에 안겼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막 울자, 응애 하자 어떤 것에도 반응을 하지 않던 이 엄마한테서 반응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처음에는 그 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엄마한테 안겼는데 의료진은 깜짝 놀라서 그 뒤에 아주 자주 이 아이를 엄마한테 안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안기자마자 이 엄마는 매번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신문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 이 엄마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 엄마가 왜 깨어났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모든 의료진들은 몽동아 울었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뭉클해. 또한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기사인데 어떤 가족이 캠핑을 갔습니다. 가을날이었는데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고무 보트를 빌려서 모든 가족이 타고 호수로 나갔습니다. 물놀이를 하려고.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무 보트가 찢긴 겁니다. 그래서 호수 가장 깊은 가운데로 갔는데 그 고무 보트에 바람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엔 아이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막내가
아들인데 두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물에 빠지는 걸 보고 그 엄마는 바로 뛰어들어서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을날이라 아이가 몸이 물에 이렇게 담겨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아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엄마는 어떤 것도 잡을 수 없고 어떤 거에도 몸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아이를 엿기처럼 들었다. 이렇게 신문에 돼 있습니다. 엄마의 힘이야. 어떻게 할 수 없이 아이를 엿기처럼 들고 발버둥을 치고 엄마는 강하다. 그리고 아빠는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구조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제 물 밖으로 나가고 엄마가 밖에 나오지 못한 사정은 신문 기사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엿기처럼 들고 발버둥을 쳤다 이렇게 돼 있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한 25분 정도 시간이 경과했었다. 구조대는 아이를 받았는데 아이는 좀 지쳤을 뿐 목숨은 괜찮았다. 그리고 아이를 잘 구조한 다음에 엄마를 구조하기 위해서 바로 엄마를 봤는데 그 사이에 엄마는 사망을 했다. 세상에. 어떡해.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엄마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쓴 겁니다. 세상에.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생명입니다. 부모는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온 힘을 다합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부모는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또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싱글맘, 왜 혼자 사는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엄마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다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케어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아이에게 이 엄마가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특수학교에 매일 등하교를 시키는 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특수학교에 아이를 매일 등하교를 시키는 걸로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학교에 바래다 주고 엄마가 오는 길에 굉장히 기상이 나빠서 엄마가 운전하던 차가 벼랑으로 떨어졌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엄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번에 걸친 대수술 끝에 엄마는 다시 중환자실로 겨우겨우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이는 엄마의 친구인 이모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아이를 돌보고 학교를 데려다주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자폐증을 앓고 있고 또 이렇게 엄마랑 둘이 살다가 엄마를 못 만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의료진이 상의 끝에 이 아이를 매일 엄마를 면회를 시켜줬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중환자실에 온 이 아이는 매일 엄마에게로 다가가서 엄마 귀에다 대고 허리를 숙여서 매일 뭐라고 했습니다. 매일. 뭐라고 그랬어요? 이모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엄마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러나 이 아이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조금 어려운 아이여서 이 아이가 엄마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엄마가 회복을 했습니다. 이모는 궁금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걸 묻자 이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아이가 매일 와서 허리를 숙여서 엄마 귀에 대고 엄마, 나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매일 얘기했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엄마 빨리 나으세요. 엄마 사랑해요. 이런 말도 하고 싶었겠지만 이 아이는 이 엄마가 무엇을 가장 걱정했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엄마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매일 학교에 데려다주고 바래다주는 그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엄마에게 엄마 내가 잘하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는 아이에게 생존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이의 생존을 돕도록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르몬부터 뇌신경 전달 물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아이의 생존을 돕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아이